퇴직 1년 만에 인생 추락. 57세 은행 지점장의 은퇴 후 비극적 스토리.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열심히 일했으니 편히 쉬어야지라든가 그동안 못해본 걸 마음껏 해봐야지 같은 낙관적인 기대를 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을 떠나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이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예상과 현실의 거리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한때 잘 나가던 57세 은행 지점장입니다. 퇴직을 하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 줄 알았던 그는 불과 1년 만에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일상마저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분의 비극적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미리 살펴야 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케이스를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산이 단순히 돈이나 직책만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이야기이지만 분명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1.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죠. 김 지점장의 착각. 먼저 57세 은행 지점장, 김 지점장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은행원이었던 김 지점장님은 남들이 보기에도 성공 가도를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과 직함, 그리고 존경까지 얻었죠. 정년퇴직을 앞두고 큰 걱정이 없어 보였다고 해요. 그래도 30년이 넘는 경력인데 자산도 좀 있고 나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던 해에 김 지점장님의 생활이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대출 상담도 해주고 회의 주간까지 바쁘게 일했는데 은퇴하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도 되나? 하는 정체성 혼란이 생깁니다. 사실 김 지점장님은 은퇴 후 시간을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의 리스트를 마련해 두지 않았어요. 아직 체력도 남아있으니 그냥 이런저런 취미나 즐기면서 살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러다 보니 퇴직 이후 맞이한 무한한 자유가 도리어 그를 올감해버린 겁니다. 하루 이틀은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가족과 식사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지만 그 후부터는 막연히 텅 빈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결국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김 지점장님은 우울증 증상과 함께 극심한 무력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과거의 업무 능력이나 지점장의 권위가 사라지니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죠.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의욕이 없고 누군가 전화라도 하면 지금은 통화하기 싫다며 거절하기 일쑤였다고 해요.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순식간에 사람의 삶을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김 지점장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2.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 후 삶의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김 지점장님처럼 막상 은퇴가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라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종종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다른 사례를 살펴볼게요. 1. 경제적 준비만 되면 끝 아닌가요? 자산가 박 씨의 후회. 박 씨는 50대 초반에 대기업에서 퇴직금과 스톡옵션 등으로 상당한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나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로워. 문제없어라고 안심했죠. 하지만 막상 그 큰 돈을 가지고도 2년도 안 되어 외로움과 무기력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박 씨는 회사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워커홀릭에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돈이 있으니 취미도 마음껏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무슨 취미를 가져야 할지 몰랐고 서툰 취미 활동은 금방 흥미를 잃었습니다. 돈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니지만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네요. 라는 그의 고백은 많은 걸 시사하죠. 교훈. 경제적 준비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퇴직 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한 번쯤 쉬어야지. 갑작스러운 쉼의 함정. 두 번째 사례는 55세에 퇴직한 여성이었던 최 씨 이야기예요. 최 씨는 광고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야근과 출장에 치여 사느라 나중에 여유 생기면 무조건 쉬어야지라는 생각만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보다 일찍 명예퇴직 권유를 받았고 휴식을 기대하며 덜컥 받아들였습니다. 초반에는 드라마 몰아보기, 친구들과 점심 약속, 집안 정리 등 하고 싶던 일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 나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늙는 거 아냐? 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휴식만을 꿈꾸며 달려왔기에 정작 그 후의 계획을 세워두지 않았던 거죠. 결국 최 씨는 너무 많은 시간과 반대로 너무 적은 목표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뭘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걱정과 함께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제2의 직업이나 취미를 제대로 즐기는 모습을 보니 더 좌절감이 들었다고 해요. 교훈 오랫동안 쉼만을 바라왔다면 그 쉼이 끝난 뒤의 삶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쉬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취감이나 배울거리 혹은 교류할 인간관계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 3.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직업학교에 등록한 권 씨.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권 씨는 56세에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퇴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산직으로 오랫동안 일하면 다른 대안이 없어 곤란해할 때가 많은데 권 씨는 비교적 새로운 도전을 택했어요. 퇴직 직후부터 직업전문학교에 등록해서 용접 자격증을 땄고 이후에는 재취업도 성공했습니다. 사실 권 씨도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컸다고 해요. 하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힘들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다행히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시 일할 수 있었고 퇴직 전에 경제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 무조건 쉰다가 아니라 본인의 성향과 가능한 역량을 살려서 뭔가를 배우거나 활동하는 것은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꼭 재취업이 아니더라도 제2의 커리어나 봉사, 사회활동, 동아리 참여 등 사회적 관계 맺기를 이어가는 것이 은퇴 후 무기력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3. 은퇴 후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김 지점장님의 사례처럼 예상과 다른 퇴직 후 생활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설계, 어느 정도의 월 지출이 필요한지, 정기적인 수입원은 무엇인지, 소득 공백이 생길 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 퇴직금 활용법 등을 빠짐없이 점검하세요. 역할 재정의 일에서의 나 말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 취미 모임 등에서 내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역할과 소속감이 사라졌을 때 극심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적극적인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취미, 공부 거리를 찾고 내게 맞는 걸 정해보세요. 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는 행동 자체가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어요.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기면 생각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은퇴 전후로 지인들과 교류할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커뮤니티에도 참여해보세요. 4. 마무리하며 퇴직 1년 만에 인생 추락을 겪은 57세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일이 전부였던 삶을 살다가 갑작스러운 공백기를 맞으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똑같은 은퇴 후의 시간이 전혀 다르게 빛날 수도 있습니다. 삶은 길고 은퇴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이어져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는 결코 빠를수록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텐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계획 하나씩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경제적인 부분도 살피고 취미나 공부 거리를 찾고
가족과 대화도 해보고 말이에요.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새로운 도전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분들도 많으니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술이나 대단한 자격증이 아니어도 소소한 취미나 지역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등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은퇴 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닌 삶의 태도와 관계 맺기를 준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가 보시길 권해드려요. 분명 더 나은 은퇴 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김 지점장님의 이야기가 너무 어둡게 끝나서 걱정이 되신다면 사실 결론이 아주 절망적이진 않아요. 다행히 가족의 도움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서히 활동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체육관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다시 사람들의 사이로 돌아가고 있대요.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퇴직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거나 이미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작게나마 도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와 지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